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날은 추워만 가는데 지수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산타랠리는 이제 좀 아직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내년 1월이 조금 더 기대되는 분들 시장 어떻게 좀 점검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오늘도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이슈 분석 모두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년 1월까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연말답지 않은 연말이지만 힘차게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출발합니다. 네, 믿음이 사람으로 변한다면 이분 같을 것 같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믿고 보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금요일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절대 혼자 지은 건 아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연말이 좀 연말답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 연도 좀 돌아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한 해가 있을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잘 갔어요. 다시 만나기 어려운 아주 대단한 장이었죠. 그렇죠. 네. 이런 장을 돌아보면서 내년 1월까지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지수는 정말 잘 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위원님? 결국은 이제 마무리하는 시장입니다.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시세를 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로 사서 또 2차전지 LG화학과 SDI, 셀트리온 이렇게 사면서 대형주로 지수 컨트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순환이 빠르게 돌면서 급기야 올 연말에 이제 그렇게 연간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건설 오늘 잠시 후에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네. 페인트까지 네. 그래서 결국은 한 바퀴 다 도는구나. 그러니까 올해 같은 시장은 기다리면 자기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이렇게 쉽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매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부지불식간에 아마 변동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변동을 내가 알고 막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꽤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 있어 봤지만 가끔은 맞춰요. 가끔은 뒷걸음질 치다가 느낌이 안 좋아서 좀 많이 빼놓고 현금화 시켜놓으면 역시 고점이라서 밀리는 경우도 몇 번 경험을 합니다만 대부분은 제 생각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찾아온다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마 오늘 결론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 또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비해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최선인지 그걸 찾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마 훨씬 효율이 좋을 겁니다. 시장은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 방향성을 갖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좀 틀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는 보상이 워낙 크고요. 시장에서 주는 징벌은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아마 이러한 분위기는 내년 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제 순환매가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핸들링하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딱히 안 나타나니까 섹터의 흐름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종목별 순환매가 일어나죠. 반도체면 반도체에서 몇 개,
뭐 이슈가 있는 설비 투자를 한 뭐 후성 같은 게 오른다 할지, 그 다음에 뭐 저쪽 가면은 또 그 섹터에서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게릴라식으로 섹터별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다는 거는 다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음 주까지 이제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납회까지, 납회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섹터별 종목 순환을 하다가 배당이 끝나면 이제 내년을 위한 자금이 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다음 주 월화수목까지는 지지부진하고 마지막 납회일까지 좀 시세를 뽑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네, 이번 연도는 기다리기만 해도 내 순서가 돌아오는 그런 강한 장이었다. 하지만 내년 1월까지는 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2021년에는 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게 될지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시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좀 똑똑하게 생각해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현재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과 함께 주말에도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무료 온라인 강연회 여신다고 하는데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토요일에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시는데 2020년 잘 마무리 짓고 2021년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 해가 되면은 투자자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해서 올해의 성과를 복기해보고 내년도는 또 어떤 흐름이 진행될지 시나리오를 몇 개 좀 써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좀 전할까 합니다. 네, 이 연말이 되면 전 보통 다이어리부터 사거든요. 맞아요. 다이어리를 사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좀 짜갈지 대충이라도 짜놔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증시에 다이어리나 계획표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오후 1시부터 저희 위원님들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요. 투데이 이슈도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2개 이슈를 꼽아왔습니다. 최근에 정말 잘 가고 있는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 다시 들썩이는 배경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돌다 이제는 5년 내내 하락하던 페인트 관련 주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잘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슈를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소부장, 그 대장주인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잘 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한 번씩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이 반도체 하면 저희 박원재 위원님이시니까 이렇게 잘 가는 배경이나 까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반도체라기보다도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예, 네.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IT 섹터에 배터리는 일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좀 다른 영역이고요. 배터리 쪽은 결국 전기차 얘기죠. 전기차의 확장 속도. 얘기는 아마 제가 서울경제 5월에 출발점부터 네. 향후 10년 동안 가장 확실한 성장 섹터를 뽑는다면 2차 전지를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맞아요. BBIG가 처음 출발할 때 LG화학과 삼성 SDI를 필터해서 막 갈 때 밸류에이션 얘기가 많았죠. 비싸 보여요. 포워드로 이렇게 비싼데 사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드리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년부터 증설 사이클이 들러와서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증설 사이즈가 지금 있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각사가 거의 배 수준의 증설을 3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어떤 산업이, 작은 산업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100조 이상이 되는 산업이 이런 식으로 증설해서 매출을 확정시키고 나오는 산업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트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LG화학을 핏대로 해서 시세가 잘 났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8월부터 좀 고비를 맞죠. 2차 전지가 이때부터 좀 쉬어요. LG화학도 쉬고 소재도 쉬고. 이 쉬어봐야 3개월이었는데 낙폭으로 보면은 그저 한 20% 수준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이 구간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방송 때마다 또는 이제 저희 주식 불패방에서 이런 변동성은 항상 있는 거다. 이러한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성과를 낼 수는 없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방향을 바라봐야지 가격을 보지 마라. 그리고 못 견딜 변동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캐파의 증설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래서 매출이 나오고 증설이 나오고 이 설비 투자라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했는데 매출처를 못 잡으면은 유휴설비가 돼서 부채는 늘어나고 캐시플로가 아주 엉망이 되고 감가상각비 늘어나는데 매출이 끊어지면은 이게 설비 투자의 함정입니다. LCD 산업이 그랬죠. 그래서 혹자는 2차 전지 산업을 LCD 산업처럼 레드오션화 돼서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2차 전지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는데요. 레드오션이 된다는 건 플레이어가 많다는 거고 여건이 되면 다 뛰어들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본 2차 전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30년을 한 LG화학도 화재가 나서 애를 먹어요. LG화학이 짧게 한 게 아닙니다. 2차 전지를 언제 준비하느냐면 90년부터 준비를 해요. 삼성 SDI도 예전에 삼성전관이라는 회사 시절 그때부터 준비한 사업이에요. 그랬군요. 이게 30년을 준비한 사업이 이제 2007, 8, 9년에 초도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휴대폰 배터리로 나가다가 이제 모빌리티로 나간 게 이제 2000 중반, 2005년, 6년, 7년 이때 이제 테스트 삼아 나가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개화됐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죠. 보통 시장 침투율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침투율 10% 넘어설 때까지가 산업 성장기 황금기라고 합니다. 올해 보통 연초에 예상하기는 2.5%를 예상했어요. 연말 돼서 보니까 침투율이 4%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침투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당초에는 2030년경에 10%를 침투할 거다. 10%면은 연간 자동차 대수가 한 9천만 대 보면은 900만 대를 예상하는 건데 지금 다 바뀌고 있죠. 올해 한 250만 대 나간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10%는 2025년경이면 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출로 한번 보면은 결국은 10%가 넘어서면은 반도체 시장만큼 커집니다, 이게.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죠. 어느새 배터리 시장이 반도체만큼 커지는 시장이고요. 이 침투율이 30% 넘어가면은 이제는 가장 큰 산업이 의약, 제약 바이오 산업이고요. 그 다음이 자동차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어쩌면 이 배터리 산업이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서 어차피 전기차는 반이 배터리니까 차가 한 1000조 되면은 배터리가 500조. 근데 부가가치가 커질 테니까 그렇게 본다면 가장 메이저 산업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2차 전지는 상당 기간 포트에 넣지 않으면 좀 허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도 당연히 뭐 포트를 넣어가지고 최근에 대단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 짧은 기간, 한 3달의 기간, 짧은 변동폭, 한 25%의 변동폭을 견디지 못해서 100%의 수익을 못 먹는 주식은 항상 그 리스크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을 감당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가급적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고 우리가 추구로 하는 수익은 걸렸을 때 끝까지 수익을 뽑아내는 그런 끈기가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투자자로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실은 지적 게임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멘탈 게임입니다. 심리 게임이에요. 그렇죠. 심약한 사람 또는 가격 변동에 아주 감정의 기복이 많은 그런 투자자분은 사실 주식 투자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주식은 좀 담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담대함 이면에는 내가 준비한 게 있어야 담대함이 나옵니다. 사실 내가 준비한 것도 없으면서 버티는 건 담대함이 아니라 무모함이죠. 그렇죠. 내가 버틸 수 있는 근거를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근거를 갖고 담대하게 버텨나가서 이 과실을 따먹는 그게 투자자지. 나는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거 승부니까 내가 이길 거야라고 버티다가 내가 준비한 게 잘못돼서 시장이 거꾸로 가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상패 종목이 연간 한 30개에서 50개가 나옵니다. 상패 종목을 맞으면요. 투자한 자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동안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지뢰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항상 탐지를 하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탐지를 잘했고 지뢰 다 제거했고 이 방향성이 맞고 전방의 사업의 전망을 봤을 때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믿음을 갖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같은 말이 아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손절매도 그래요. 그렇죠. 누구는 손절매 꼭 하라 그러죠. 근데 누구는 손절매 하면 안 된다래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주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나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말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일관성 있게 하지. 비교적 저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략을 섞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오로지 가치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만 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는데 전략을 같이 쓰는 어떤 전문가분들은 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떤 때는 왜 손절매 안 하냐 했다가 어떤 때는 그걸 왜 손절매 하냐고 했다가 왜냐하면 전략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손절매는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가치를 지향하는 투자 쪽에서는 손절매를 했다는 거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니까 손절매가 아니라 엑짓을 하는 겁니다. 내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된 거를 인정하고 이 투자 아이디어는 실패를 한 거죠. 손절매가 아니라 투자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가야 되고요. 배터리 소재주는 최근에 이제 소재주가 많이 움직였죠. 네, LNF라든지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순서대로입니다. 설비 증설 순서대로예요. 요새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비 투자라는 건 리스크이기도 해요. 그래서 설비 투자에 따라서 그게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 섹터에서 설비 증설은 그대로 매출이기 때문에 확정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한번 돌아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봄에 설비 증설을 제일 먼저 발표했어요. 그냥 주봉으로 볼게요. 보면은 자 에코프로비엠이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날아가는 이 구간이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과
설비 증설을 통해서 3만 톤, 3만 톤, 합산 6만 톤, 현재 갖고 있는 거 3만 톤, 자체 3만 톤 해서 12만 톤 증설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 구간, 떨어졌다가 올라온 구간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설비 증설을 발표를 했고요. 이 매출 GM과 더불어서 매출 공시를 한 게 이 구간에 점프를 했죠. LNF는 어땠을까요? 네, 이 구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뉴스는 어제 나왔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좀 이 기업, 이 섹터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 같으면 뉴스 나오기 전에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걸 서치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앞서 나간 기업들의 형태를 보고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보고 조만간 여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았을 때 이런 성과를 주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80%의 수익을 줬습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력을 갖고 파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다음은 어떨까요?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설비 증설을 NG화학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탑입니다, 지금. 2차전지 셀 업체가 6개, 메이저 6개 있죠. 우리나라에 3개, 중국에 2개, 일본에 하나.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과 BYD, 우리나라의 LG화학, SDI, 이노베이션. 그런데 다 설비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삼성 SDI는 아직까지 설비 증설을 공격적으로 발표한 게 없어요. 그런 SDI가 계속 설비 증설을 안 할까요? 그런 고민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SDI의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스터디를 해보십시오. 서칭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I의 내년도의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이 하단에 있는 밸류체인들, 이거는 소재고, 이제 양극재, 소재가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네.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죠. 네. 오늘 후성이 왜 점 뺐는지 아세요? 관련돼서 또 움직였을까요? 요 이슈랑 더불어서? 중국의 증설을 발표했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증설 발표하면 호재입니다. 무조건 호재예요. 왜냐하면 증설하는 데는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산업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LCD 산업이 지금 증설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별로 주목 못 받을 것 같은데. 주목 못 받는 게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죠. 네. 공급 과잉의 폭탄. 요새는 LCD가 화재나고 그래서 네. 수요가 부족해서 LCD 가격 많이 올라갑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이 증설이 호재예요, 악재예요 묻는다면 업황을 따라가는 겁니다. 2차 전지는 굉장히 독특한 업황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을 만난다는 건 저도 30년을 하지만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규모 있는 메이저 산업이 확정적으로 증설을 해나가는데 그게 계속 매출로 꽂히는,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어닝을 추정치를 보면은 계속 고치기 바쁩니다. 자꾸 고쳐야 돼요. 생각보다 더 늘어나니까. 그런 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서 한번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섹터고,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으로 꽂히는 업황은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또 최초로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관련돼서 많은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LNF라든지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첨보, 에코프로비움 다 좋은 종목들이긴 하고, 위원님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포트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너무 퍼 대비 많이 올라서 신규 접근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시세가 폭발하면은 8월 달에 보였듯이 조정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네. 주식이 계속 올라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천정을 삼기가 어려운데 이 산업재는 캐파 증설을 해도 이 캐파라는 게 무한대로 증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링이 있습니다. 지금 포워드로 따지면 LNF 같은 경우는 뭐 1년 포워드로 130배가 넘을 거고요. 2년 포워드로 따져도 한 40배, 50배가 될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한 60배, 80배. 아마 에코프로빔이 가장 양호한데 포워드 1년으로 한 40배 수준, 2년이면 한 25배 수준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감각적으로 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전지 밸류체인 따는 셀 업체가 있고요. 소재 업체가 있고요. 소재는 다 비싸요. 장비 업체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 설비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M+나 이런 경우는 예정이 돼 있는데 SK 이노베이션과 이제 미국의 설비 증설을 계약 다 해놨는데 소송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분석해보면 또 투자할 만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비 쪽 섹터는 올해 다 쉬었어요. 오른 게 없어요. 전국 공정의 P&T 정도만 좀 올랐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많잖아요. 그리고 각 거래업체가 있고 하는 일이 다 틀리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앞으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납품이 확실하고 거래 관계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셀 업체하고 거래 업체 정리된 자료들이 꽤 있어요. 요새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딱 붙이고 그런 건 다 외워야 됩니다. 투자가 그것도 안 하고 돈 벌려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다는 건 그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2차 전지, 그런 셀업체부터 공정까지 쭉 정리가 돼서 어디 기업이랑 어디랑 거래하는데 거기에 거래 관계가 어떻게 돼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움직일 때 이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또 밸류에이션을 해서 상단도 딱 정해야 됩니다. 마냥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쉴 틈이 없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2차 전지만 있나요? 산업이? 전 산업이 다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런한 내년에 저도 좀 더 부지런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배터리 이슈는 여기서 저희가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정말 순환매가 다 돌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안 갈 것 같던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튀어오르면서 특징주로 꼽혔는데요. 뭐 건설 경기가 나아지면서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뿜칠 금지법 이렇게 또 뭐랄까요? 법에 수혜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이 종목들이 더 갈 것이다 하면서 그 이슈를 받아서 오늘 움직였거든요. 당연히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도 좋아지는 건 맞을 텐데 그냥 이슈일까요? 아니면은 계속 볼만할까요, 위원님?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항상 주가가 움직이면 관심을 가져요. 사실 페인트 업체는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어요. 왜 소외를 받았느냐 하면 좀 마이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 시장이 대개 이제 도료 뭐 이런 거니까 건설 경기나 네. 조선 자동차 뭐 이런 쪽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쪽이 지난 5년 동안 그닥이었죠. 좀 정체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페인트 회사는 메이저라기보다도 종속 회사다 보니까 가격 전가력이 좀 약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산업의 부가가치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독점적 협상력을 가지고 가격 전가가 되는 업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페인트 업종은 가격 전가력이 좀 약합니다. 전방이 너무 세요. 자동차, 뭐 듣기만 해도 현대차. 근데 페인트 회사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번에
원료가 많이 올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좀 가격 인상 좀 해주시면 그러면 차 안 팔리잖아. 그럼 내년이라도 어떻게 해? 넘어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의리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가격 전가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는 약한 편이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건설 쪽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외벽 이런 거 칠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페인트인데 이번에 이제 뿜칠 방지법이라는 게 이제 왜 생기냐면은 보통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게 도공인데 이게 롤러로 보통 하잖아요. 이제 줄 타가지고 롤러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건비 들어가고 안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요새 이제 문명의 얘기로 편한 게 막 칙칙이 뿜. 그렇죠. 스프레이로.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면 아주 편하고 쉽습니다. 근데 이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대기 중에 오염이 많이 되고요. 그렇죠. 환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째는 이제 모 단지에서 그걸로 휙 했더니 아래에 이제 그 차 주차된 차 위에 이게 앉아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법이 개정되나 봐요. 이제 뿜칠 방지법 이래가지고 스프레이를 쓸 수는 없다. 아파트 외벽 바르는 스프레이냐, 롤러 써라. 뭐 이런 거죠. 이런 법이 내후년에 아마 통과가 된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이제 용량이 많이 쓰여지겠죠.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촉매제, 캐탈리스트라는데 촉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 이제 페인트 회사들이 영업을 못했느냐, 노루표 페인트의 재무추이를 보면은 아주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매출이 2006년에 1,500억에서 작년에 6,400억,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죠. 290억. 시가총액이 1,900억인데 작년 기준으로 6,400억 매출에 300억 이익, 당기순이익이 180억, 퍼 8배, PBR, BPS 15,000원이니까 노루페인트 9,400원, 한 0.6배? 그러니까 PBR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계속 못 받으면서 왔으니까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었어요.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섹터였는데 그게 이번에 촉발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오면은 PBR 밴드 먼저 철강회사 할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PBR 밴드로 한 눈금 또는 두 눈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2015년부터 밸류에이션 상단을 보면은 이게 한 1배수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럼 이번에 한 0.7배수 올라간다면 업사이드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유동성 환경하에서 촉매가 붙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다.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저평가예요.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15,000원에서 20,000원이니까 한 40~50% 올랐나요? 그런데 시가총액 1,400억인데 재무추이를 마찬가지로 보시면 잘 벌었던 기업이고요. PBR 밴드를 보시면 어떤 밴드가 나오냐면 이런 밴드가 나옵니다. 아주 땅굴을 파고 저 아래 내려가 있어요. 지금 PBR이 몇 배냐면 0.26입니다. 청산가치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이 도료 안료 회사들도 토지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유형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알짜 자산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싼 데다가 주가 촉매제가 생겼고요. 쌉니다. 이런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조금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페인트 관련주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이슈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배터리주 그리고 페인트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장을 움직였던 업종과 종목부터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다 잘 갔는데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업종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제 특징 알죠? 네. 한 번 물면 집요하게 오르다. 뭘 무셨나요? 건설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달 들어서. 네. 건설주를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느냐?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정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건설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주택 문제잖아요. 네. 전월세 저도, 문제. 네. 전월세 문제의 출발점은 제가 모두의 건설주 처음 얘기할 때부터 공급이 미스매칭이 된 거예요. 공급을 안 하고 수요만 제한하다 보니까 수요를 어떻게 제한합니까? 공급을 늘려줘야지. 그래서 드디어 건설부 장관 교체하고 네. 공급 증가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는 방향성을 봐야 된다 그랬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심 재개발, 공급량 늘어나겠죠. 이게 누구의 수익입니까? 건설사의 수익이죠. 그렇죠. 미래의 추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 문제가 생겼네요. 누가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데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까요? 이렇게 좁혀가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일까요? 그동안 적정 공급량을 하려면 아마 매년 공급량의 증가가 한 34만 호. 그러니까 착공과 인허가 건수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직전 몇 년 동안 그 수가 확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누적으로 해서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아마 내후년도에 가면 아마 40만 건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건 건설사의 일감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렇다면은 건설주가 제가 얘기하고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끝이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끝입니까? 끝입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자, 장기 차트, 월봉 차트를 보세요. 건설은 시크리컬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받네요. 월봉으로 볼게요. GS건설을. 네. 이렇게 빠졌습니다. 10년에 10만 원 얻던 주가가 14,0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37,000원 왔어요. 근데 재무 추이를 보면 옛날에 빅베스하고 중간에 뭐 해외 부실 공사를 해서 1조씩 빅베스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회계 정상화해서 다 복구시켜 놨습니다. 회계 기준도 예전에는 이제 공사 진행 전도에 따라서 회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회계 기준을 바꿔서 인도 기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을 타이트하게 해놔서 현재 건설사의 재무 구조는 대단히 좋습니다. 부실 자산은 다 떨었고요. 캐시플로 좋고요. 올해 7,600억 수익 나는데 올라서 2조 9천억 시가총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쌉니다.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확률이 있어요. 투자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사실 팔랑귀여서 의원님 저한테 여쭤보시면 다 좋아 보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건설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부터 주가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땡땡건설 째려보고 있는데 차트가 안 내려와서 못 샀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제 제일 고민이 이거 말고도 사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시장에 지금.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갈지는 몰라요. 어떤 게 먼저 갈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 이쪽 섹터도 분명한 방향성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건설주 앞으로도 볼만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거래일에 움직인다기보다는 내년까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종 눈여겨봐야 될까요?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공행진, 소부장 최근에 움직였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공정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장비 이런 순으로 혜택을 받을 겁니다. 이런 거는 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중에서 메이저, 돈 잘 버는 기업. 네. 소부장 기업 다 합치면 한 100개 종목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공부하기가 무지 힘들 텐데 대표적인 종목부터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쉽게 정리가 돼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저도 방송에서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표 장비업체의 대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글로벌리 장비업체가 굉장히 크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이나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ASLM 노광 장비는 뭐 독점이기 때문에 ASLM이 독점하니까 빼고 대체적으로 이제 전공정에서 주로 장비 들어가는 게 노광 장비 빼면은 식각 장비와 증착 장비입니다. 식각 장비와 증착 장비에서 이제 가장 헤드를 차지하고 있는 게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이나 이쪽인데 이쪽의 시가총액들은 한 40조대 돼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반도체 지금 셀 업체는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소재 국산을 하는 데 있어서 원익 그룹을 키워줄 확률이 많아요. 원익 IPS 올라와서 지금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고 그동안에는 굳이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많은 학습이 된 거죠. 뭔지 모르지만 좀 역내에 밸류체인을 두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본다면 아마 생각 이상으로 좀 혜택을 받을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제가 반도체 8대 공정을 통해서 몇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옛날 방송 한번 되돌려보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년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무료 강연에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토요일에도 나는 주식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연말답지 않은 연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년을 바라봐야 될 때일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이 날이 춥고 이러다 보니까 좀 몸이 움츠러들기 쉬운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연말이고해서 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을 위한 한마디 준비해 주셨다고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막연하죠? 네.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참 막연해요. 보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는 건 이제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섹터를 거시적 흐름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요즘 같은 장엔 굉장히 잘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죠. 이런 시장이 있어요, 가끔. 네. 보통은 시장의 가격을 인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야 정상인데 지금은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정상 작동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자꾸 뭔가 예산을 지원해서 뭘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정부에서 원하는 그림대로 자원 배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도 한국식 그린 뉴딜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 게 있고요. 그러면 거기 섹터에 나오는 쪽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쪽에 산업에 어떤 R&D가 들어가고 설비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쪽 섹터가 성장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올해의 트렌드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트렌드를 얘기했어요. BBIG 얘기할 때 트렌드를 얘기했고 EU에서 경제 재건을 위해서 탄소 제로를 얘기하면서 수소를 얘기할 때 수소 이거는 강력한 트렌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백신이 들어오면서 백신 산업재가 돌 때 이제 더 나빠지기 어려운 쪽에 수요가 일어나면서 수요가 돌아납니다. 그러면 수요가 강한 쪽부터 돌아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수요가 강한 쪽이 자동차였죠. 왜냐하면 소비 활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고임금자들은 소득이 안 줄어요. 네. 근데 쓸 데가 없죠. 왜냐면 모임도 없고 외식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그 돈을 가지고
차를 바꾸는 욕구가 생긴 거고 네. 여자들은 명품. 그래서 루이비통 같은 명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강하게 생겨난 곳이죠. 그리고 언택트 쪽에 수요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편의점주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죠. 수요가 강한 쪽부터 올라갑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탑다운 방식이 많이 먹혀요. 내년도 전망하는데 전부 빅사이클을 얘기하죠. 슈퍼사이클을 얘기합니다. 어디요? 반도체를 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슈퍼사이클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신뢰가 덜 가긴 합니다만 만약 이게 맞다면 탑다운 방식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소부장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재화와 용역과 투자가 몰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종목을 내 포트에 넣는 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바텀업 방식은 이렇게 위에부터 섹터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와요. 자꾸 주식시장에서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이 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시장이 그랬죠. 우리 시장에 매수 주체가 하나도 없던 게 지난 10년이었어요. 갑자기 올 들어서 동학개미가 100조를 투입하면서 이렇게 이끌었지만 올해 전까지 직전 10년을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투자 주체도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박스권이었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탑다운이 잘 안 맞습니다. 수요가 생기는 쪽을 찾아서 기업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걸 바텀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시황에 따라서 어떤 무기를 쓸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국면 따라서 교차를 합니다. 결국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주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가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섹터의 방향성이 보인다면 그 섹터가 투자할 섹터인 거고요. 밸류에이션은 이제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종목을 찾으면 포트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거를 구체화시키려면 이런 훈련을 해보십시오. 원인과 결과를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일면을 보면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투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문제가 생겼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투자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그럼 누군가 해결을 할 겁니다. 그 해결하는 곳을 찾아가면은 거기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 돈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숙달된 투자자가 어느덧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는 겁니다. 세월이 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하려면 무리가 따릅니다.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흔히 얘기하죠. 주변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출발을 하십시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 사회 경력을 통해서 저마다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 분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주식시장은 세상의 거울이에요. 만물상 다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셨던 가장 자신 있는 분야부터 출발을 하십시오. 그렇게 넓혀 나가시면 프로 투자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고요. 또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에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내일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맹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저희 위원님과 함께 주식 공부 한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법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